회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6회 오후 기출문제를 보안 제작성한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거나 매회 출제 문제나 본시험 적응 연습의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1번의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1번 역할상실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사회적 특성은 역할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 상실, 관계 위축이 있습니다. 지문 2번 우울증은 증가되고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3번 근로소득은 감소됩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 등이 이유입니다. 4번 감각 기능은 저하되고 5번 질병 회복력도 저하되며 이것은 노년기 신체적 특성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2번에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하는 것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는 것은 개별 여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와 가족 간의 협력이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조절도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개인적 대처는 노년의 삶을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 강화는 국가와 사회의 노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3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은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3번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 및 노인의 노후의 건강정지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위 지문을 정리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4번에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입니다. 5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복지연구 비용과 3번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4번 시설급여 이용 시와 5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각 20%를 부담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자급치료를 한다. 3. 도뇨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6번에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제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는 것은 계획된 서비스 외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8번에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지문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고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와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9번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은 3번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 인권 보호 사업,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등과 노인 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자발적인 퇴사, 2.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10번에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11번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는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피해 사실을 묵인하는 것과 5번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문 2번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는 것은 업무 배치 등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4번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에게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자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2번에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는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해서는 안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2번 업무 내용을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3번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지금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2.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13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지금 윤리를 준수한 반응은 5번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14번에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때 대처는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5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관리를 미룬다. 5.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15번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는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집니다. 2번 대상자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하는 경우 4. 물건을 최대한 몸에서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16번에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17번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을 한다. 17번에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고 햇빛에는 약합니다. 3번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 폐결핵으로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4번 결핵은 주로 공기를 통하여 감염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 섬모운동이 증가한다. 3.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18번에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로 인하여 폐순환량이 감소합니다. 지문 2번 섬모운동이 저하됩니다. 4번 체내 산소량도 감소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로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19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하재 제공 2. 수분 섭취 권장 3. 고지방식 제공 4. 고섬유식이 제공 5. 복근 강화 운동 실시 19번에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수분 섭취 권장을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설사를 줄이거나 예방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설사 관련 요인으로서 장애 감염,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 하재 등 약물 남용 등에 의해 유발됩니다. 하재는 설사가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20번에) 천식 대상자가 제시문과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의 순서 나열 문제는 진행 사항을 상상을 하면서 정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제시문은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만 다만 제시문에 가압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와 나압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는 마지막으로는 둘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문에서 시작이 모두 가압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이므로 다음 순서를 찾아야 합니다. 흡인, 즉 입으로 빨아들여야 하므로
나압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압은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입니다. 다음 순서의 연결은 숨을 들이쉰다가 있는 라압은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쉰 숨을 내쉬어야 하므로 깊게 쉰 숨을 내쉰다가 있는 지문 답은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나, 마, 라, 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관지 확장 흡인기는 기도를 이완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심박동수 증가, 2. 혈액순환 증가, 3. 심근의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5.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21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박동수와 2번 혈액순환은 감소됩니다. 3번 심근의 탄력성은 저하됩니다. 지문 5번 하지 정맥류는 발생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통풍, 2. 골다공증, 3. 골연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22번에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5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지문 1번 통풍은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번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3번 골연화증은 뼈가 가늘어지고 연해지며 형태가 변형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증상입니다. 4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하여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23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염 발생 감소, 2. 질의 윤활 작용 감소,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수축력 증가,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23번에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2번 질의 윤활 작용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염 발생은 증가됩니다. 3번 난소 크기가 축소됩니다. 4번 질의 수축력과 5번 여성 호르몬 분비는 저하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여성 생식기관은 난소, 난관, 자궁, 질을 말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쏙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24번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는 것은 소양증 등입니다.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는 것은 협심증 등입니다. 3번 새벽에 쏙쓰림 증상이 있는 것은 위궤양 등입니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당뇨병 등입니다. 25번입니다.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준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25번에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가족의 방문 횟수를 늘립니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3번 주변 환경을 친숙한 환경으로 유지시킵니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합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요로 결석증으로 편뇨가 있는 대상자. 4.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심부전 대상자. 5.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26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4번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심부전 대상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고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는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3.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4. 안정 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27번에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은 금지합니다. 3번 운동 중에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5번 개인의 운동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운동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 놀이를 함께 한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8번에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낮에 졸고 있으면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3번 잠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하거나 오후에 카페인 음료는 금합니다. 5번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수면 양이 줄어들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경우입니다. 2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2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코올 섭취 과다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즘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으로 나타납니다. 2번 완치 이전이라도 성생활을 금하지 않습니다. 3번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합니다. 5번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 등의 복용은 성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혈류량 감소, 2. 지방 조직 감소, 3.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 위산 분비 증가, 5. 인지 기능 증가. 30번에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을 일으킵니다. 다른 지문들은 약물 중독 위험을 낮춥니다. 31번입니다.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한다. 4.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게 한다. 5.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한다. 31번에 절주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공복 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3번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하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를 마시게 합니다. 4번 집안에 술을 두지 않습니다. 5번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게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5. 다른 장기 요양기관과의 경쟁. 32번에 요양보호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3.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33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의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 후에
내용을 조정하고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34번에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3.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둔다. 4.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5.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35번에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한 대상자의 유치 도뇨관은 의료인에게 제거를 의뢰합니다. 2번 의치 처리는 가족에게 확인하고 의논합니다. 3번 눈을 감지 않고 있을 경우 눈을 감겨줍니다. 4번 분비물을 닦아주고 바로 눕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후 처리는 보통 의료기관 등에서 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36회 오후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6회 오후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2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